자, 계속해서 우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개발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뭐를 말해요? 프로토타입. 한국말로 얘기하면 시제품을 말해요. 시제품.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바로 시제품이죠.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뭐야? 모델하우스에서 봐라 이거야. 미리 봐라. 그런데 그걸 미리 소개도 하지만 보여주는 의미는 그 모델하우스를 고객에게 봄으로써 이해도 쉽지만 수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부분도.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데 뭐를 개발해야 되는지를 알긴 알아. 회사 업무를 내가 할 줄 아니까. 그런데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무슨 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 잘 몰라. 그러면 얘기하러 갈 거 아니에요. 뭘 가서 얘기하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짓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줘? 뭘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나가서 얘기해달라?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고 해야 돼. 어떻게 알아?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 회사의 기념품 만들고 싶어요. 기념품 만들고 싶어.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가봐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시제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폭포수 모형이 있었어요. 그죠? 폭포수.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 단계. 그 다음에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구현 단계. 그 다음에 검사 단계. 유지 보수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는 거꾸로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각 단계의 명확성을 강조한 게 바로 폭포수 모형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 구현, 검사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개발했다면 누구는 사용자는 개발을 요청한 사람은 초보자죠, 초보자. 이 사람은 프로그램의 실체를 언제 보게 됩니까? 요때 보게 됩니다. 요때. 구현이 끝나면 그때서 비로소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고 나서 설계에서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앞만 봐도 모르잖아. 여기 진행해야 구현이 하는 실체가 나타나지. 설계 못 보잖아. 분석 못 보잖아. 집을 질 때 설계서를 보아도 사용자는 설계 도면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보일러를 하나 보죠. 보일러가 망가졌습니다. 교체를 해야죠. 그럼 사람을 불러요. 사람이 와서 딱 교체를 하고 탁싹 세팅을 했잖아. 그때 전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싹 세팅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걸 한번 경험한 기사들은 다시 우리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아. 왜? 어머니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주인이 설계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매뉴얼대로 세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 위치가 맞지 않다, 높여라, 내려라, 색깔에 마음에 안 든다.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한번 경험한 우리 집에 왔던 어떤 기술자들은 다시는 이 집은 안 온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 지금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뭘 봐야지 얘기를 하지.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보일러 기술자가 아니잖아. 저 어머님이. 그죠? 막혀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때서야 요구사항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정료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보여주자. 응? 보여주자 미리. 미리 보여주자.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워킹 프로토타입, 두 번째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세 번째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걸 설명할 건데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내가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자다. 초보자. 대부분 초보자이니까 프로그램 미리 만들어 보자. 뭐 통신용, 뭐 업무 프로그램, 급여 계산 프로그램, 고객 관리 프로그램 미리 만들어놔 미리. 그럼 고객이 와. 아, 고객 관리 프로그램 짜려고요? 미리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면 아, 맞아요.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조금 수정해내면 되잖아. 그게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 그래. 내가 기념품 회사 가면은 기념품 라이터나 뭐 여러 펜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걸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에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자한테 보여주자. 페이퍼 프로토타입은 만든 게 아니야. 문서로서만 있는 거예요. 종이로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설명만, 프로그램 만들어진 건 없어. 종이로만 미리 보여주는 거야. 결과물을. 워킹 프로토타입은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사용자 요구를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요구 수집을 해.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요구 수집을 해. 요구 수집? 요구 분석하잖아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도 그거는 이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어때? 100%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돼. 요구했어? 그럼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설계, 빠른 설계를 해요. 빠른 설계를 합니다. 빠른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축해요. 사용자 100%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해. 한두 가지 말을 하면 화면이 이렇고요. 이런 메뉴 있으면 돼요. 그걸로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면 돼. 만들어.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형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진짜. 그 다음에 고객한테 보여줘. 고객한테 보여줘. 그러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이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가. 새로운 요구 들어왔죠. 조정 내용 들어왔죠. 이거 갖고 다시 또 짜. 다시 구축을 해. 다시 고객 평가해. 빙글빙글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요구한 대로. 됐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또 있어요, 요구사항? 예. 또 받아들여. 또 만들고 또 보여줘. 또 있어요, 요구사항? 오케이. 따라서 설계하고 또 구축하고 다시 구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이건. 그리고 고객을 들어보고 조정을 하고 다시 또 요구 수집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사용자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조정 내용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의 실체가 나오겠죠. 하나의 실체가 나왔다 이거야. 실체가. 그럼 이건 뭐가 돼요?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다 만들어졌어. 이제 사용자가 요구할 때는 더 이상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요구할 거 없어. 이렇게 들으면 됐어요.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럼 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는 그대로 개발자, 사용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다시 구현합니다. 왜? 여기는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요구 분석 덩어리야. 사용자 요구 분석을 받아낸 요구 분석 덩어리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 워킹 프로토타입이라 그래. 사용자가 개발자 간에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야.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성능이나 전체적인 시각은 없다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현 단계,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흐름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집어넣지는 않았다. 성능을 집어넣지 않았다. 여러 가지 세세한 기능들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사용자 요구가 불명할 때 미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수정 용이하죠. 이거랑 구분을 해보세요. 얘는 수정이 폭포수명 수정 안 된다 했죠. 명확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수정이 용이하고 미리 보여주고 요구가 불명할 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요구 사항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어머님의 그 막강한 그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엔 아주 적합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일러를 고치는 건 이렇게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맞죠? 그럴 수는 없지만 실적으로는 보일러는 그런 거 이렇게 워킹 프로토타입은 일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워킹 프로토타입이라고 일반화된 프로토타입을 얘기해요. 모형이. 자 보시죠. 요거 수집을 하고 빠른 설계래. 간단한 가진 거. 프로토타입을 구축해. 만들어 프로그램을. 그리고 보여줘. 이상 없어? 아 수정해야 돼? 아 이거 수정해. 그리고 또 새로운 요구 얘기해.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딱 구현으로 떨어지는 이 단계. 요 순서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자 보죠. 사용자가 전부가 아니더라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요구를 수집하라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지면 돼. 빨리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요. 프로토타입. 얘는 뭐다? 사용자의 요구 분석 덩어리를 담는 거죠. 사용자가 볼 때는 그냥 맞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개발자 입장은 여러 가지 특히 성능이나 속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고려해야 된다. 그 요구 분석 덩어리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요구만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평가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조정한다. 다시 사용자 요구를 수집하는 첫 번째 단계로 가서 모든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준까지 반복을 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완성된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는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 실제 구현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얻어진 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얘가 이런 요구를 했지.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구현을 해야 돼.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겉모습과는 다르잖아요. 프로그램을 들어가는데 월급 계산이 다르면 월급 툭툭 집어넣으면 계산이 나와. 이상이 없어. 하지만 만약에 직원이 1명, 2명 누워 보이겠지만 직원이 만약에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속도가 떨어지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런 걸 아예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그래서 브룩스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제안을 했죠. 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이 소프트웨어는 폐기해야 된다. 반드시. 이건 폐기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절대 전체적인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 요구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걸 이용하는 데만 쓰지 그걸로 직접 진행해서는 안 된다. 결국 사용을 한 다음에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론? 요거는 뭐냐? 브룩스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시간이 느려졌어. 내가 다음 달에 납품하기로 했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팀이야. 소프트웨어 납품해야 되는 게 다음 달이야. 근데 아직 반도 못했어.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는 사람을 더 투입하면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러지 마라. 브룩스는. 왜? 사람이 더 투입이 되면 의견 충돌이 나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새롭게 투입한 사람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 인식, 그 개발 과정을 인식 시간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절대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느려지고 지연이 된다고 해서 사람을 더 투입하지 마라.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간다. 더 지연이 된다. 더 문제가 발생된다.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조금 연장하더라도 그 개발팀에서 그냥 지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 거라고 하자고. 내가 혼자 팔 때 다음 내일까지 파야 되는데 못 파겠다 그러면 사람 들어와서 팔 수는 있어요. 단순한 일이잖아. 땅 파는 일은. 파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한테 이걸 가르치는 시간, 또 이 사람들에 대해 의견 조정하는 시간, 안 돼.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브룩스 이론은 이 프로토타입은 폐기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너무 지연이 된다고 해서 사람을 새롭게 투입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자, 특징을 보죠. 요구사항 변경이 용이하다. 요구사항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요구사항의 불명확한 게 적용하기 좋다. 최종 결과물 일부 또는 모형을 볼 수 있다. 미리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미리 보여져야만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그렇죠.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구현 단계의 기본, 구현 단계에서 구현 골격이 된다. 그죠? 기본 구현단, 실제로 만들어질 때 그 프로토타입 모형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 단기간의 개발 때문에 비효율적인 알고리즘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형태의 특징. 설계 소프트웨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실제. 퍼포스 모형보다 발전 요구사항을 반영. 이게 요구사항이라는 거하고 미리 볼 수 있다는 거하고 이런 전반적인 얘기만 하면 퍼포스하고 프로토타입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시범 테스트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피드백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입니다. 브룩스 이론.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는 폐기 처분한 첫 번째 시스템이다. 브룩스라는 사람. 개발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말게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간다. 더 일정이 지연된다. 자, 문제를 보시죠.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의뢰자가 최종 결과물 일부 또는 모형을 볼 수 있다. 맞죠? 개발 단계에서 오류 소전이 불가능하므로 얘는 수정이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 사용자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요구하기도 하고 했던 거 다시 틀렸다고 얘기도 하고 잘못됐어요. 이거 하면 가장 힘든 거라고. 이거를 못하게 명확성을 강조한 기술이 퍼포스지. 이거는 오류 수정이 용이하도록 오류 수정의 문제점 때문에 요구 분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요구 분석에 중점을 맞춰서 요구사항이 불명한 거에 만들어진 기법이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두 번째가 잘못됐고 공동의 참조 모델 기본 골격. 두 번째가 잘못된 거고. 다음 소프트웨어 일정 지연된다고 해서 프로젝트 말게 새로 인원을 투입하면 안 된다. 이걸 주창한 사람은 블룩스. 요 푸트남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푸트남은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비용 측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SRIM. SRI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비용 측정을 해야 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 전혀 없잖아.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의 소프트 개발 기간 집어넣어보고 몇 명 투입할 건지 집어넣어보고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건지 집어넣으면 대략 얼마를 받으면 돼요. 이렇게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SRIM이라고 하고 여기에 기본 이론이 푸트남의 이론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3번. 3번 문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토타입에는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패턴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프로토타입 마지막 단계는 설계다? 아니잖아요. 구현이죠, 구현. 발주자, 소프트웨어, 목표 시스템. 발주자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요청했던 사람. 실제로 사용자도, 나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짜줘 이런 사람. 목표 시스템. 우리가 개발 시스템이 있고 목표 시스템이 있는데 개발 시스템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목표 시스템은 사용자가 쓰는 컴퓨터. 나 프로그램 짜주세요. 그 사람이 쓰는 컴퓨터가 목표 시스템이에요. 미리 볼 수 있다. 그렇죠? 미리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 퍼포스 모형보다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이것 때문에 한 거죠. 프로타입별로 구현 시스템에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한다.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죠. 알파 테스트.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 두 가지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검사하는 방법인데 사용자를 오라 그래. 프로그램 다 짰어요. 한 명 보내주세요. 직원. 안 쳐. CD 줘. 프로그램이니까 어느 프로그램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걸 뒤에서 보면서 검사하는 게 알파. 베타 버전, 베타 테스트는 막 지나가던 사람 막 줘. 인터넷에 막 올려.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물 줄게. 이런 것을 베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든 퍼포스 모형이든 어떤 특정 지어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실수할 수 있는 적용이죠. 이것이 프로토타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